안녕하세요, 썰불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에게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돈 10,000원 주는 것도 아까워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낌없이 퍼줘도 더 퍼주고 싶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그것도 4인 가족이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전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집에서 편히 쉬어야 하는데 옷도 마음대로 못 입고, 생리현상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생활 패턴이 다르다면 정말 곤욕스러울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혼자 잘 살고 있던 주인공에게 처음엔 작은 부탁으로 시작해서 들어온 사촌오빠가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게 되어 결국 집에서 내쫓아 버렸다는 사연인데요. 과연 사연의 주인공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프리랜서 영어 강사입니다. 최근에 사촌 오빠 때문에 자살 충동까지 왔다가 이러다 진짜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연끈을 각오로 대판 싸웠는데요. 제가 정상인 거 맞는지 궁금해서 글 올려봐요. 저는 어렸을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한국에 들어왔고 다행히 원어민 강사 자리를 잡아서 강남 쪽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민을 갔는데요. 당시 아빠가 하시는 일이 잘 안 되어서 도망치듯 이민을 가셨다고 해요. 아빠는 처음엔 말도 안 통하고 해서 건물 청소 일부터 하셨었다는데요. 살면서 알게 된 캐네디언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 닭갈비를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닭갈비 소스도 맛있고 양배추를 같이 볶아서 건강하면서도 식감이 좋다면서요. 그래서 한국 식당을 하면 어떨까 하면서 닭갈비 식당을 차리셨고 그게 잘 돼서 캐나다에서 자리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식당이 자리가 잡히니 아버지 형님, 그러니까 큰아빠에게도 캐나다 살만하다, 오면 애들 교육도 해결되고 괜찮다고 하셨대요. 큰아빠도 아이들 교육 생각에 하고 있던 일을 정리해서 오셨대요. 그런데 큰아빠는 실패해서 오신 게 아니라서 아버지처럼 허드렛 일은 못하겠다 하셨대요. 아버지께서는 큰아빠께 식당 일을 가르쳐서 분점을 내드리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열심히 안 하시고 해서 분점인 저희 아버지 식당만큼 잘 되지는 않아요. 아무튼 아버지는 한국에서 실패했던 기억 때문인지 한국 부동산, 특히 서울의 집에 집착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목돈이 모이자마자 서울의 아파트를 한 채 사놓으셨고 지금은 제가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강남 역세권 38평 신축 아파트인데요. 혼자 살기는 좀 넓긴 하지만 부모님이 가끔 한국에 들어오시면 지내려고 한 채 마련하셨어요. 물론 부모님은 캐나다 생활에 익숙해져서 이 집도 작다고는 하시지만요. 그렇게 혼자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아빠의 큰아들, 저희 사촌오빠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사촌오빠는 30대 후반인데 캐나다 들어올 때 이미 고등학생이었어서 적응에 항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건너온 저는 사실상 캐네디언 마인드인데 오빠는 한국 사람 같아요. 영어도 그리 유창하게 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결혼도 한국에서 했고 아이들 때문에 캐나다에서 살고 있기는 했지만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한국에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한국에 일자리는 있냐고 하니까 그래도 무역회사에 자리가 있어서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축한다고 한국 들어오면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얼마 후 오빠가 먼저 한국에서 자리 잡기 위해 귀국했고 저는 오빠가 들어오면 어느 동네에서 살면 좋을지 요즘 분위기를 알려줬습니다. 오빠는 여기저기 둘러보더니 강남이 살기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강남이 교통도 좋고 아이들 교육도 좋고 가장 좋은 동네라고는 해줬습니다. 대신 좀 비싸다고 알려주고요. 그러더니 자기도 여기 살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강남은 좀 비싼데 보는 이나 싶었어요. 제가 알기로 오빠도 크게 돈 모아놓은 게 없고 큰아빠 식당도 그리 잘 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오빠가 가족들을 데리러 캐나다로 돌아갔고 전 오빠에 대해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촌 오빠가 곧 일 때문에 귀국할 건데 급하게 가느라 아직 집을 못 구했다고. 집 구할 때까지 한 달 정도만 우리 집에서 지내다 갈 거라고 말이죠. 전 오빠도 불편하긴 한데 새언니의 아들 둘까지 있어 싫다고 했지만 형님이 부탁하는 걸 어떻게 거절하냐고 딱 한 달만 참으라 하셨어요. 저도 제 집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오빠 가족이 들어왔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오자마자 뛰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단독주택에 살아서 층간소음을 걱정한 적이 없었거든요. 얘들아 뛰지 마. 여기는 뛰면 안 돼. 왜 안 돼? 우리 집인데. 새언니의 아랫집에 고등학생이 살아서 좀 예민하세요. 아이들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애들이 뛰니까 애들이죠. 이 정도 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야박하게. 처음부터 느낌이 좀 쎄했어요. 보통 남의 집에 신세 지러 왔으면 좀 수그리고 할 텐데 너무 당당했거든요. 그때부터 제 스트레스의 시작이었습니다. 새언니는 오자마자 부엌 살림이 자기 손에 익지 않아서 부엌 일을 못하겠다고 음식을 부탁했습니다. 전 뭐 아직 시차 적응도 안 되었고 마트 같은 것도 어디 있는지 모르니 가족 식사를 준비했어요. 남자애 둘이라 그런지 엄청 먹더군요. 그런데 제가 매번 음식 준비를 하는데 설거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접시 정리하면 원래 있던 위치를 모르니까 제가 불편할까봐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속으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했지만 그래 딱 한 달만 참자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은 방이 4개인데 안방은 제가 쓰고 있었고 하나는 창고방, 하나는 제서재 겸 작업실, 하나는 게스트룸으로 쓰고 있었어요. 새언니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가족이 다 같이 자야 하는데 게스트룸은 너무 작으니 안방을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제 침대를 남에게 내주는 게 찝찝했지만 아이들이 어리다니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딱 한 달만 참으면 되는데 하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정말 새언니는 저를 열받게 만들었어요. 청소하는 법이 없었고 아니 청소를 안 하면 어지르지나 말던가 속옷을 손빨래로 해달라는 둥 TV 보며 소파에서 과자 먹다가 부스러기다 흘려놓고 아이들 숙제도 저보고 봐달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한국 교과 과정을 오랜만에 봐서 잘 모르겠다나요. 전 애를 키워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렇게 약속한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갔고 전 사촌 오빠에게 집은 잘 구하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촌 오빠는 강남 집값이 너무 비싸서 원하는 조건의 집이 없어 아직 못 구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원하는 조건이 뭐냐고 물어보니 30평대 방 3개에 전세 3억을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빠한테 방 하나짜리 원룸 오피스텔도 강남에선 전세 3억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멋쩍게 웃더니 머리를 극적이며 그래? 난 잘 몰랐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무튼 집 구해서 나갈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라고만 했습니다. 한 달 좀 지나니 오빠가 캐나다에서 배편으로 보냈던 살림살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침대에 냉장고에 옷가지들 정말 짐이 한 트럭이 왔어요. 자기들 집 구하면 다시 갖고 갈 거니까 일단 집안에 보관해놓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은 원래 있던 살림살이에요. 집안에 살림살이까지 얹어져서 돗대기 시장이 따로 없었어요. 식탁도 2개, 소파도 2개, 넓었던 집에 발 디딜 틈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새언니의 요구는 점점 더 많아졌어요. 아가씨, 내가 지하철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백화점까지 태워다 줄 수 있어? 애들 키즈 카페 갈 건데 좀 태워줘. 애들이랑 버스 어떻게 타? 택시를 타시라 해도 택시 부르는 법을 모른답니다. 불러준다 하면 또 비싸대요. 전 공짜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운동하러 간다고 오랜만에 한국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 아이들 봐달라는 일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고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한테 전화해서 이 인간들 나갈 생각이 없다고 한 달 이야기하더니 2달이 지나도록 집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한다 했어요. 아빠는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 조금만 더 참아보라 했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집을 구한다고만 하고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았어요. 부동산에 연락 좀 해봤냐 하면 일이 바빠서 못했다 하고 대화를 피했습니다. 3달이 다 돼갈 무렵 전 정말 오빠 가족들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애들이 하도 뛰는 통에 아랫집에서 자주 올라오셨고 매번 사과를 드리는 건 저의 몫이었습니다. 몇 배나 늘어난 집안일에 치워도 답이 없는 살림살이에 정말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도저히 못 참겠다. 큰아빠고 나발이고 나 죽는 꼴 보고 싶으면 이대로 냅둬보라고 협박했어요. 아빠는 그 정도로 힘드냐며 몰랐다고 하셨고 그럼 큰아빠에게는 돈이 필요해서 집 전세 준다고 하고 저에게는 다른 곳에 이사갈 준비를 하라 하셨습니다. 전 이 개념 없는 가족들에게 엿을 먹이고 싶어서 큰아빠께는 아직 말하지 말고
전세계약 위임장만 우선 써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세보다 2억 싸게 전세를 내놨더니 보지도 않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전세 언니에게 집에 손님이 오기로 했으니 주말에 친정에 가달라 하고 그 날짜에 이삿짐 센터를 예약했습니다. 두 군데를 불렀는데 하나는 제 물건, 하나는 오빠네 물건용이었죠. 저는 근처에 24평 집으로 전세를 구했고 오빠네 짐은 보관 이사 창고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세입자가 입주했죠. 일요일 저녁 이사를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오빠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지금 집에 왔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 그거? 나 이사했어. 아빠가 급하게 돈 필요하다고 하셔서 큰아빠께 말씀 안 드렸나? 그리고 오빠네 짐은 지금 창고에 가 있거든. 빨리 집 구해서 찾아가면 돼.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말은 해줬어야지. 아니 한 달 산다던 사람한테 3달 참아줬으면 알아서 나갔어야지. 왜 나한테 그래? 나도 아빠가 돈 급하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야. 나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끊을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뭐 알아서 호텔이든 모텔이든 가겠거니 하고요. 정말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둬주면 안 된다더니만 저희 사촌 오빠 가족들이 딱 그 짝이었습니다. 이 일로 큰아빠가 아빠에게 화를 냈지만 뭐 저희 아빠가 식자재 대주는 거 아니면 큰아빠도 곤란하니 더 이상 뭐라 하지는 못하더군요. 아무튼 3개월간 진짜 인류애가 사라질 정도로 시달렸는데 마지막은 시원하게 복수해서 너무 통쾌했어요. 좀 너무한가 싶긴 한데 제 생각엔 오빠네가 진짜 이상한 것 같거든요. 제가 정상이고 오빠네 가족이 이상한 거 맞죠?